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윤갑입니다. 오늘도 야당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역시 야당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안철수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안철수 이야기로는 또 우리 하 소장님을 따를 분이 없죠. 하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순욱 노소래님. 네, 권순욱입니다. 네, 날로 케미가 착착 맞아가는 야당 정기 개편 시리즈입니다. 이 드디어 4부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4부? 네. 해도 끝이 없어, 이거. 앞으로 5년 내내 해야 될 거예요. 네. 이제 막 뉴스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버엔딩 스토리. 이쯤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겠거니 하고 그냥 평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치신세계 숍은 어떻게 돼가는지 난 항상 그게 궁금해. 네, 정치신세계 숍에서 오늘은 소개드릴 상품은 역시 문블렌드입니다. 그거 인기 좋잖아. 대통령 정치 철학의 그 맛을 그대로 담은 문블렌드. 근데 그동안 월요일 신청했는데 막 다음 주 월요일에 받고 일주일씩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저희는 혁신가인데.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그 누굽니까? 네. 네, 주 2회로 리뉴얼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 주기를 타이트하게 바꿨으니까 이제 주문하시고 최장 한 2, 3일 기다리셨다가 로스팅한 다음날 바로 배송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더 바빠지게 진짜? 됐죠. 네. 가피가 고생을 하겠네. 뭐 없어? 네, 그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 드릴 건데요. 그 시중에서 우리가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대량 생산을 해서 얼만큼 로스팅 된지가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로스팅한 다음날 배송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표지에 로스팅한 날짜도 꼬박꼬박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날로 좋아지네, 진짜. 네, 신선한 향 그대로 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철수 한다며. 예. 안철수, 안철수는 우리 또 하소장이 전문가니까. 예, 나 옆에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가 야심차게 국당, 바당 연합 혹은 합당이죠. 사실상 합당인데 그 추진을 해왔는데 많은 기사들이 일제히 안철수가 회군했느냐, 회군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안철수 스스로가 그 합당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24일 날 바른정당과 통합론을 앞서가는 이야기다. 뭔 개소리야 그게. 지가 여태까지 한다고 막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더니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앞서가는 이야기다? 그 마치 기자들이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기자들이 막 알아서 합당을 추진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짜 안철수는 어제 한 말도 오늘 뒤집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는 완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슈레딩거의 안철수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들을 쏟아놓고선 그때그때 따라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합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네. 바이어스 들어간 그 여론조사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면 합당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아예. 합당을 하면은 지지율이 19.7%까지 오른다. 가장 많은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고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한 발 물러서면서 그냥 선거 연대 정도를 얘기한 거다. 거짓말을 하도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 피곤합니다. 웃기지도 않고 이제는. 그래서 선거 연대까지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안철수의 얘기에 대해서 아까 권성동 논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록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은 해야죠. 이게 진짜 안철수는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말만 하면은 안적 아니에요. 그렇지. 안철수의 대적할 자는 그 누구인가? 안철수지 뭐. 그래서 지금 안철수의 통합 논의도 지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때 안철수는 대표적인 그리고 유일한 자강론자였어요. 나머지 후보들 민주당 합당파와 바른정당 합당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독자 생존파로 나와가지고 당대표로 당선이 된 게 안철수였는데 지금 와서는 계속 바당에 대해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거죠. 불을 피우다가 또 나중에 접으면 왜 그때 바당이랑 통합한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들이밀면 되고 통합을 하면 그때 독자한다고 했지 않았냐라고 하면 되고 야 너만 말 바꾸냐? 우리는 네가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다 들이밀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슈레딩어의 고양이가 니만 유리한 줄 아냐? 우리가 더 유리해. 그렇죠. 네.
근데 거짓말하는 스타일이 점점 짜증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와 식사하면서 지금은 통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무슨 그 개소리야. 그냥 좀 지금 통하지 마. 주승용도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데 마치 바른정당에서 우리가 아쉬워서 내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싹 다 뒤집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안철수가 회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슈레딩 겁니다. 예. 회군을 한 것과 안 한 그 사실이 미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관측을 해야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관측 시점에 늘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근거로 그 지역위원장들 사표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를 철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슈레딩거의 예, 사표인데요. 조직강화위원회, 네. 예. 조강특위. 조강특위를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사표는 철회했지만 지역위원장을 대폭 물갈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이 이해가 가면 인간이 아닌 거죠. 뇌세척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뇌세척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원해지구당 협의회 회장이 전수조사했다지 않습니까? 네. 전화 다 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표 낸 사람이 9명이라며. 3분의 2가 또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철수 이것도 얘기고. 역시 중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미래가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상태가. 근데 미래만 중첩되는 게 현재도 중첩이 되는데 도대체 국당 지역위원장들은 사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진짜?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사퇴를 철회한다. 마음만 받겠다. 이거 진짜 재수없는데, 이 재수없는 포인트가 오늘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놓고서도 안철수는 마치 여러분들의 충정은 알겠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겠다는데, 내가 그거는 마음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각특위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물갈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저번에도 한번 네. 이렇게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그 서명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하기 직전에 네. 안철수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가짜 해서 서명 조작. 네, 가짜 서명 조작 이걸 해가지고 했더니만 누가 도대체 서명했다는 말이에요. 서명서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안철수가 끝까지 안 내놔놨죠. 그냥 그 안철수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명서를 보여주면 돼요. 네, 시간 끌립니다. 근데. 예. 근데 끝까지 안 보여. 지금도 못 봤어요. 두 번째 사건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역시 지역위원장들의 명의를 도용한 거죠. 네네. 그 지난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대표 선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를 지 마음대로 갖다 박아 넣는 것은 문서 위조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를 고소하면 이거는 형사 처벌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명이 없다. 그러면 안철수는 뭐 이런 싱거운 새끼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루가 되도록 까였지. 네. 가루가 되도록 까이죠. 그렇죠. 추미애 당대표 사태에다가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은 다들 착한가 봐.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또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래가 없는 정당이라서. 끝까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하나 많아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꼴린 대로 해라. 그래서 안철수에게 자유도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욕할 기운도 없다. 그 얘기를 사실 이상돈 의원이 똑같이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냥 뭐 지역위원회라고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한 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야, 근데 진짜 언론은 왜 안 까냐? 야, 아니, 이걸 언론이 어떻게 안 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민주당 모든 뉴스를 거기에다가 안철수 자리에 민주당 추미애를 집어넣은 거야. 두 단어를 집어넣으면 정반대의 기사들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사를 까는 거가 많은데 저는 뭐 사실 한겨레 경향 이런 사람들 좋은 기사도 많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를 까는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밸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밸런스가 너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그 진보 진영 그 언론들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면은, 자, 민주당에 대해서 까는 기사 이번 주에 별로 안 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대해서 까는 기사를 낼 수가 없죠. 아.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런 밸런스. 네. 아유, 진짜 참. 자, 패스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어쨌든 간에 회군을 이게 결정한 게 아닌데 슈레딩거 상태인데 이게 중첩된 상태인데요. 근데 저기 회군했냐 안 했냐라고 단정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안철수에게 회군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군은 없습니다. 회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돌파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안철수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소위 말하는 그쪽 동네 말로 하는 정계 개편을 통한 네. 인위적 수불리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회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도요, 지금 회군을 한 것처럼 말은 했는데, 안철수야 뭐 내일 다시 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을 던져놨으니까 유일한 쪽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그, 통합포럼 통해서 많은 자가 아니지. 바당 의원들이 만나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라든가, 이제 뭐 주승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쿵짝을 맞추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와중에 기사가 하나 바로 우리 방송 중에 쏟아졌는데, 바당 합당이 11월 3일에 일어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앤뷰스에서. 뷰스앤뉴스. 자유당과 바른정당 말이죠. 네네. 국바당이 아니라 자바당.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가요? 합당은 아니지. 네. 그냥 바른정당 그 탈당파들, 네. 김무성을 비롯한 그 탈당파들이 11월 3일에 자유한국당 그 뭐 최고위원회 네.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건 11월 3일 날 자유한국당 그걸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일단 인원이 7명에서 8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합당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합당이 아니지. 복당이죠. 복당이지. 복당. 네. 복당. 근데 다만 제가 이게 야당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했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갈급한 애들이다 하더라도 김무성 최경환은 물러나야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복당 명분이 박근혜가 출당된다면이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눈이 낮고 자존심이 낮았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솔직히 마음속에서 그런 조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박근혜가 출당되면 어떡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구치소에 있는데. 맞아요. 예. 그냥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싶은데. 정치인들이 이제 명분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다음 그거 박근혜 출당해서 해서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다른 거 만들면 되지 뭐. 그럼. 보세 통합을 위해서. 네. 아니 주당들이 술 마시는데 핑계 대는 거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맞습니다. 자, 예.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처무도한 정권에 뭐 방송 장악을 폭주를 막아야 막기 된다는 위해서. 둥 뭐 네. 있잖아요. 명분은 그냥 그날 기분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보수가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다스가 누구 건지 아이고. 궁금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제일 궁금했던 게 야권 정계 개편은 어디가 먼저 찢어지고 어떻게 찢어질까가 굉장히 저희도 궁금해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바른정당이 가장 구심력이 약하다. 그래서 세 가지로 쪼개지게 됐는데요. 자강파, 하태경, 유승민 등의 자강파들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고요. 네. 또 국민의당과 합당하려는 파가 존재하고 있고요. 7, 8명은 자유당으로 복당을 하려는 세 가지로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이 아무런 구심력이 없는 정당이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유승민이 신기루 위에 서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한 게 우리가 바른정당 칭찬하고 가끔 가다가 또 유승민 칭찬하고 한 데는 자유당이 영원히 좀 찢어져 있기를 바래서인 것이지 당이 예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당을 보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게 진짜 처참할 정도로 저건 병신들이구나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40명이 나왔잖아. 네. 근데 20명이 이미 회군을 한 상태고. 그렇죠. 네. 남아있는 잔당 20명 가운데 또 추가로 지금 되돌아가는 거고. 이 땅의 제대로 수구정당의 수준이라는 게 어. 네. 그냥 공천 정치 인생의 목표가 공천.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쟤들한테는 필요 없는, 네. 필요 없는 거. 그 사실 바른정당의 탄생 모든 당에는 뭐 역사에는 탄생 설화가 있게 마련인데 바른정당의 탄생 설화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네. 진짜 반기문이 들어오면 반기문을 반기문을 옹이하여 예. 제3지대. 선거를 갖다 촥촥촥 만들어서 승리한다. 이걸로 만든 정당 아닙니까? 왕년의 진짜? 친박연대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스스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이가 사실은 옛날에
그걸 한번 해봤잖아. 그렇죠. 경험이 있거든. 친박으로 출마했어요. 공천 탈락하고, 친박으로 나가서 당선되고 다시 복당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친박에 이어 이번엔 친반으로 떴다가 정말 그러면은 그때 광을 팔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광팔이를 해보겠다고 나간 건데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때는 박근혜를 팔아서 배지를 달고 다시 되돌아왔던 거지. 이번엔 박근혜를 차려고 나갔고 다시 또 돌아오고. 네. 아, 정말 한심한 수준이죠. 자바당 합당 이야기는 네, 이 이 정도로 정도로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아주 네. 파편화된다. 자, 마치 안드로이드 기종 같다. 세 조각으로 일단 네. 쪼개지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음. 자, 다시 안철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예. 안철수가 지지율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잖아. 네, 어떤 네티즌께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모아주셨는데 각각의 말들을 들었을 때는 조금씩 짜증나고 말았는데 와,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특이점에 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가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요, 안철수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라고 구라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 속은 국민의당 백성들도 한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발언들을 한번 모아서 살펴보고요. 좀 한번 해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철수가 8월 6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출마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지율이 다시 오를 거다.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관심은 높아졌어요. 예, 관심이 높아졌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관심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마하자 지지율이 드디어 올라가고 있다. 이 우리가 당시 지지율을 찾아가지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 수는 없고요. 아니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올라갔습니까? 네. 아, 올라갔군요. 네, 5%에서 6%로. 아, 대단합니다. 무려 이야, 20%나 올라갔어요. 20%. 대단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났네요. 1% 올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5에서 6이라 그러면 20%가 오른 그렇죠. 겁니다. 20%가 비율로는 네, 1% 뭐지? 그 숫자, 그게 퍼센트 올라가. 포인트. 네, 네.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가는 네. 거고. 그럼 밥 6숟갈 먹나 7숟갈 먹나 뭐. 이거 참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5숟갈, 6숟갈 20% 차입니다. 우리 하루 3끼 먹는데 여기에 한 끼 더 먹으면 우리 밥 먹는 양이 30%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 어쨌든 간에 1% 올라서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보나만 하네 그럼. 네, 해보나 마나가 지금 2달 남았어요. 네. 지금 10월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지금부터 슬슬 재밌어지는데요. 지지율 상승 예측은 오랜 경험에 정체지 몇 년 됐냐? 지지율 상승은 오랜 경험에 의한 것이고 대표가 당선되면 그때 한 단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문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단식으로 오른다. 지지자들의 열망이 모였다가 빵 폭발하고 또 올랐다가 또 빵 폭발하고 이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물 끓는 점이 뭐 99도가 어쩌고. 그 얘기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때 이미 이렇게 빵 터지는 소리를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뭐 무슨 법력 높은 스님이 하시는 법어 같아요. 지지율 하락을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상승으로 해석하랴? 네, 상승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하고 친하더니 예, 이게 뭐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급의 이야기인데요. 지지율 하락을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이라는 얘기인가? 안철수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네, 아주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사실이야. 네. 안철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야. 그냥 객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사실입니다. 세상 참 편하게 산다. 부럽다. 이렇게 될 거면 이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게.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님 따라하기가 아니야. 대통령 안철수는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자기가 대통령이고 그냥 대통령으로서 뭐 용산 소방서도 가고 군 지휘 체제도 점검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대통령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행복한데. 그러게 계속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철학에서는 이런 걸 두고 관념론이라고.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생각이 나는데 이문열 소설 중에 무슨 황제를 위하여라는 소설이 있죠. 예, 그분은 그냥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황제예요. 대한제국의 황제인데 그렇죠. 실제로 막 내각도 임명하고 그랬던 그런 불운한 황제의 이야기인 그런 소설이 있었죠. 이문열보다 훨씬 더 유명한 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도 나고 그러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깔깔대고 웃으면서도 이 안철수의 지금 이런 말들은 굉장히 깊은 문학적, 철학적 전통에 서 있어요. 그러네. 이거는 문학적으로 봐서는 이게 낭만주의의 시초예요. 그러네. 아니 돈키호테. 맞습니다. 돈키호테가 낭만주의의 시초 맞습니다. 그렇죠. 황제를 위하여도 마찬가지고 이건 낭만주의의 복권인 거고 철학적으로 봐서는 이건 관념론의 이게 정수예요. 맞습니다. 역사란 네네.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념이 현실로 현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한데. 그냥 안철수예요. 그냥. 안철수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안철수일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철수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니까 화병 날 것 같아가지고. 나라도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날 아니고 이제 8월 25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라 더 만나 함께하고 정당 지지율 26.74%를 복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이게 26.74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26.74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게 난 처음에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 생각했었는데 대선 때 이만큼 안 나왔잖아, 안철수. 안 나왔지. 20%도 못 넘겼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점을 찍은 어떤 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우울하게 되게 방송한 적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지지율이 막 이제 맞아. 양자구도에서 막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지지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정말 잊지 못할 숫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허벅지에 타투라도 한번 새기면 어떨까? 26.74. 내 인생의 숫자. 이왕이면 이마빵에다 세우지. 그런데 쇼킹한 것이요. 지지율 하락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누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창의적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 오르니까 이걸 안철수는 정말 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되나 봐요. 그냥 지지율이 안 올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레토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새로운 수학 이론인 것 같아요. 노벨상 받을 것 같은데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상 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와, 난 이제 박근혜 나오는 줄 알았어. 우리는 이게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오히려 상승해야 하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박근혜네. 한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제가 말이야, 진짜. 다시 저도 잘 모르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상 변동하지 않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게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오히려 상승해야 하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와, 씨. 이거 안철수 번역기 만들어야 되나? 진짜 박근혜구만. 난 여기서도 또 문학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상. 예. 한 아해가 달려가오. 두 번째 아해가 달려가오. 네. 거의 그 수준. 초현실주의, 슈르레알리즘. 네. 안철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문학과 예술의 경제까지 그러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억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상 변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엔 그날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거 오차 범위 내에서 떨어진 거니까 떨어진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상승해야 하니까 이거는 상승해야 된다는 말을 괜히 오히려라는 접속사를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앞뒤 문장하고 호응은 없지만 네. 뭐 어쨌든 anyway란 말을 여기 넣었어야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뭐 그런 종류의 해석이 아닌가. 야, 너 해석 잘한다. 잘하죠. 제가 내재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의 반은 안 쳤습니다. 네. 그리고 3일 후에 또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돼.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안철수의 여러 어록 중에서 제일 멍청한 소리인데 그 멍청한 소리를 딱 2번 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드디어 히트작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하 소장님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은 9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지지율, 그것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읽기만 해도 웃겨. 이제 최규석의 99.9도라는 네. 만화를 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본 건 아니고 그 안철수는 워딩을 써준 사람 따로 있다. 분명히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그날 이 만화책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가 출근하면서 딱 한 거야. 그 보좌관한테 워딩 보좌관한테 야 오늘은 뭐라고 땜빵하면 되니? 아 근데 만화책을 보다가 얘 99도부터는 안 끓는다고 하시죠. 오케이 그거 좋네. 아니 이놈의 물을 언제 끓는 거야? 이게요,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요, 이제 부탄가스를 딱 채워가지고 가스레인지로 김치찌개를 딱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계속 안 끓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불러서 이 부탄가스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는 잠깐, 물은 99.9도에서는 안 끓는다. 이 비등점에 올라야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러지 말고 부탄가스를 보라고, 부탄가스를! 부탄가스가 다 쓴 거야. 그게 안철수야. 근데 이 조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김치찌개를 올려놔놓고 끓기를 기다리는데 잘 안 끓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김치찌개 지금 얼고 있어. 근데 가스레인지 올려놨는데 끓는 건 좀 고사하고 김치가 막 꽝꽝 얼고 있는데. 아, 근데 골 때리는 게 이게 한 5분 기다렸는데 김치찌개가 안 끓는데 안 끓는다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성격이 조급한 거지겠죠. 그렇죠. 지금 2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네. 게다가 또 안철수가 지 워딩 그대로 했잖아. 한두 달 내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 해보나 말이야. 아,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바당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통합을 해도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 생각합니다만. 네네. 아, 근데 그 안철수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지지자들의 정신 의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 손석희, 3위가 안철수입니다. 그것도 좋다고 퍼나르더라 안철수 지지자들. 지지율이 3점 몇 % 정도 나왔는데요. 1.6% 아니었나? 1.6%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미미한 그 오차범위 내에서의 사실상 0.6%. 변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해야 하니까. 네.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건 너무 객적어서 이게 어떤 종류의 개그인지도 잘 모르겠다. 네. 안철수 참 좋겠다. 언론인으로 평가받아서. 그러게요. 네. 그럼 무려 3등이야. 3등이야. 네. 네. 1등은 90%더라만. 안철수의 지지율 관련 어록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안철수가 또 우리를 또 빵 터트리게 해주고 있는데요. 야, 극중주의 쓴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새로운 걸 꺼내놨습니다. 공화주의란 키워드를 꺼내놨는데요. 이거 하 소장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안철수가 진짜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을 오늘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공화주의에 대한 어디서 보고 뺏긴 말을 갖다가 길고 장황하게 썼어요. 잠시만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난 참 희한한 게 안철수가 극중주의 하면은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봐요. 안 올라. 아까 그 비서관 있잖아요. 네. 야, 딴 어딩 없냐? 딴 정치 철학 없냐? 걔 잘렸을지도 몰라. 그러게요. 안철수는 지금 극중주의를 네. 대체하는 단어로 공화주의를 선택을 한 것 같아. 네. 근데 그 대충 공화주의가 같은 뜻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네. 안철수는 대충 섞어찌개를 공화주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가 생각하는 건 옛날부터 똑같아요. 새정치 시절부터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근데 안철수가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 한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조사를 하면은 지지정당 없음이 높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나 이거 할래. 그게 안철수의 어떤 이념이 아닌가. 원래 또 자기도 지지정당도 없었었고. 자기도 없었고. 네. 자기도 그 류에 이제 속해 있었었고, 이러니까. 네. 이제, 찰스의 공화주의는 찰스만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김태일 교수, 영남대 교수, 이 양반이 제2창당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똑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의 주역들이 지도부가 지금 다 공화주의라는 워딩을 써가지고 이걸 또 한 며칠 또 밀고 들어가려나 봐요. 안철수의 신문에 나온 걸 그대로 읽어보면 국민의당이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중도 개혁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이라는데 공감한다. 어쩌고. 자, 그러고
공화주의는 뭐냐? 공화는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도 다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것. 이런 공화의 정신이 빠져있는 민주는 승자 독식으로 잘못 갈 수 있고 자유도 공화가 빠져있으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의 세계가 된다. 어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 이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말은 다 들어있는 것 네, 같은데. 그냥 좋은 말이야. 그냥 좋은 말이야. 예. 근데 같이 살자. 같이 잘 살자. 그럼 나만 잘 살자는 정치 철학도 있습니까? 이게 우리 찰스는 제가 2012년도 이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찰스한테 맨날 하던 얘기가 책 좀 봐라. 정치를 하겠다는 놈이 진짜 정치학 책 단 한 권도 한자도 읽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든 또는 많은 기자들을 만나서라도 하는 얘기든 혹시라도 찰스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여태까지 좀 인상 깊게 본 정치학 책이 있으면 소개 좀 해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찰스의 이 공화주의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공화주의를 찰스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그냥 좀 진지 빨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찰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한테 들어도 돼. 나한테 듣고 얘기해도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고 모를 수 있지. 뭐 공화주의 네가 얘기했다고 해서 꼭 알고 얘기했냐 모르고 할 수 있지. 지금부터 좀 알고 얘기를 해봐. 이런 소위 말하는 공화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이제 거의 가까이 있는 게 사실 민주주의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쌍으로 가는 것인데 이건 근대의 시민혁명에서 나온 두 가지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근대혁명은 뭡니까? 이게 중세를 근대로 뒤집어 엎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것은 중세의 신분적 질서를 개인의 자유로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개인이에요. 개인. 나라는 개인이 드디어 난 농노라는 신분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승주라고 하는 개인이 역사 속에 최초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으로서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화주의는 뭐냐? 공화주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여기서는 이 고대로 넘어가요. 고대로 넘어가서 아테네를 생각하면 돼요. 네. 아테네 인민들도 거기서 민주주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근세 유럽의 사상가들이나 혁명가들이 항상 아이디얼 타입, 우리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은 뭘 했냐 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숭상함과 동시에 국가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 스스로 참전해 나가는 공동체적인 소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나오는 인민들을 시민이라 불러요. 개인의 권리.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연대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공민이라고 불러요. 이 공민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 공화주의이고 시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를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화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면 그냥 사전으로만 보면 공화국은 세습적 왕조가 아니라 국민의 선출로 정치 체제를 갖다 결정하는 것 이 정도로만 나와요. 근데 그보다 한 칸 더 나아가면 이것은 공동체적인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내가 왜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한 걸 갖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왔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점이 바로 진짜 궁금한데요. 네. 안철수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뭡니까? 야, 이 새끼야, 너는 촛불 집회 안 나갔다며. 그렇지.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데.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국민적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한 국민이에요. 뭘로? 촛불 집회로 무도한 권력을 타도했잖아.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 위대한 역사의 여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동체의 국민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는 2017년 10월 달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안 나갔다며. 그 안 나간 새끼가 공화주의를 얘기를 해? 네가 공동체 가치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지금 압축해서 설명하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있잖아요. 네. 개인주의는 그야말로 집단을 배제하고 나 혼자 그냥 나의 자유만 중요해. 뭐 이게 개인주의라고 치면은 집단주의는 개인을 팽개치고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우리 박정희 시대가 네네. 집단주의로 치면은 그 가운데 있는 게 공화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뛸 때는 실천하고 같이 연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 공공선을 위해서 그 개인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연대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시민적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민적 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추구하는 게 공화주의. 아니 그럼 네.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네요. 촛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하는 저 공화주의라는 거는 원래 이미 하 소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촛불 혁명이 이미 보여줬어. 그 시민들이 공화주의를 이미 실천을 하고 있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공화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안철수 이 새끼는 공화주의가 뭔지를 몰라. 그냥 극중주의를 대체하는 걸로 그냥 두루두루 야 우리 같이 살아야지 분열과 대립 벗어나야지 그거 참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그냥 갖다 떠들고 앉았다. 그냥 함께 공화 함께할 공 화합할 화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는 게 공화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런가요? 했겠지. 이게 이제 저는 안철수의 어떤 특성인데 자기가 갖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진보, 보수. 그러면 내 포지션 싸움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 있지? 아까 말한 그 유능한 비서관 있잖아요. 걔한테 발로 뻥뻥 차면서, 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리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떨 때는 샌더스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트럼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트리더가 되기도 하고, 오늘은 공화주의, 어떤 날은 다당제, 어떤 날은, 그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잡아가는 이러다가 내 예상에 내가 미리 통밥을 하나 때릴게요. 공동체주의까지 나올지 몰라. 그렇죠. 예. 그 공화주의, 이 고전적인 어떤 그리스 아테네 시대의 공화주의가 현대에서 지금 발전해서 진화한 게 뭐냐면은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그때 2012년도에 우리 베스트셀러였잖아. 네.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창하는 게 공동체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네. 공화주의하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안철수 입에서 공동체주의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미리 김 빼자. 미리 약치는 네. 의미에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주의 하면은 우리 오늘 방송을 또 한번 인용을 하죠. 근데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안철수한테는 정말 슬픈 일인데 그 공화주의든 공동체주의든 민주주의든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깨시민들이야. 그렇습니다. 깨시민들이 바로 그 공화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안철수를 위해서 컨설팅도 해드릴게요. 제가 안철수 전문가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허접한 애 데리고 와가지고 뻥뻥 차면서 워딩 만들어내라 하지 말고, 제가 정확하게 컨설팅 해드릴게요. 그 안철수 대표께서는 지금 자기를,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이제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가르마도 계속 찾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열심히 써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로 주창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행동으로, 역사로, 발자국으로 증명되는 것들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네. 네. 안철수가 지금 와서 막 민주주의자를 열심히 떠들어봐도 그걸로 인해서 역시 안철수는 민주주의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공화주의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철수가 살아온 역사가 공화주의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테 지금 딱 정확하게 그 안철수의 살아온 역사와 그 발자국과 그 행동으로서 진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포지셔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그거 계속 파요? 네. 극중주의만큼은 안철수가 평생 동안 실천해온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속성이 중요한데 극중주의, 야, 이 새끼야. 네가 시킨 대로 극중주의 했는데 지지율 왜 안 올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안철수의 뭔가의 문제, 왜 이럴까? 안철수 극중주의를 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할 게 없어가지고 혁신주의를 자기 이데올로기로 내미는 안철수의 지능이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방금 하 소장님 말씀 중에서 정말 명쾌하게 들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의 삶의 궤적으로 자기 이념을 표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김대중이란 거인, 노무현이란 거인, 문재인이란 거인인데요. 안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못 찾겠지만 본인이 문재인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삶의 궤적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특정 이념을 표방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할 수 있는 게 극중주의. 즉, 극단적 눈치주의.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 눈치주의는 해왔어요. 그리고 진짜 결론적으로 너무 진짜 허무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원래 공화주의라는 건요. 공화국 그러잖아 우리. 네. 왕이 없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원래 기원 자체가. 세속적 왕조를 반대하는 것. 군주제가 없는 나라는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다 씁니다. 그래서 영국은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스페인 공화국 안 붙여요. 일본 공화국 안 붙여. 근데 킹덤이죠. 우리나라, 미국 다 공화국 붙여. 왕이 없는 나라예요.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 네, 바로 그렇지. 그 옛날 과거 볼테르가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첫째로 신성하지 않고 둘째로 로마가 아니며 셋째로 제국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21세기 하승주가 또 얘기를 하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첫째 조선이 아니고 그건 조선은 이시왕이고 북한은 김씨왕조니까 조선이 아니에요. 둘째로 인민이 아니며 거긴 신민이 삽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며 넷째로 공화국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하여튼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참 초딩이니까 가르쳐 줘가면서 뭐 앞으로 계속 놀려 먹어야지 뭐. 네. 예. 또 정치 파케니까 그냥 정치학의 기본 이론 이런 것도 한번 들고 와가지고. 안철수 덕분에 어쨌든 두 분께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또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안철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화주의까지 이야기하고 두 분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안철수는 뭐 네버엔딩 스토리니까 앞으로 또 하게 될 겁니다. 안철수 롱런 하라. 예. 자, 그럼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윤갑입니다. 오늘도 야당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역시 야당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안철수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안철수 이야기로는 또 우리 하 소장님을 따를 분이 없죠. 하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순욱 노소래님. 네, 권순욱입니다. 네. 날로 케미가 착착 맞아가는 야당 정기 개편 시리즈입니다. 이 드디어 4부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4부? 네.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이거. 앞으로 5년 내내 해야 될 거예요. 네. 이제 막 뉴스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버엔딩 스토리. 이쯤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겠거니 하고 그냥 평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정치 신세계 숍은 어떻게 돼가는지 난 항상 그게 궁금해. 네, 정치신세계 숍에서 오늘은 소개드릴 상품은 역시 문블렌드입니다. 그거 인기 좋잖아. 대통령 정치 철학의 그 맛을 그대로 담은 문블렌드. 근데 그동안 뭐 월요일 신청했는데 막 다음 주 월요일에 받고 일주일씩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저희는 혁신가인데.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그 누굽니까? 네. 네, 주 2회로 리뉴얼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 주기를 타이트하게 바꿨으니까 이제 주문하시고 최장 한 2, 3일 기다리셨다가 로스팅한 다음날 바로 배송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더 바빠지게 됐죠. 네. 카피가 고생을 하겠네. 뭐 없어? 네, 그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 드릴 건데요. 그 시중에서 우리가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대량 생산을 해서 얼만큼 로스팅된 지가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로스팅한 다음날 배송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표지에 로스팅한 날짜도 꼬박꼬박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날로 좋아지네, 진짜. 네, 신선한 향 그대로 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철수 한다며. 예. 안철수, 안철수는 우리 또 하소장이 전문가니까. 예, 뭐. 나 옆에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가 야심차게 국당, 바당 연합 혹은 합당이죠. 사실상 합당인데 그 추진을 해왔는데
많은 기사들이 일제히 안철수가 회군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안철수 스스로가 그 합당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24일 날 바른정당과 통합론을 앞서가는 이야기다. 뭔 개소리야 그게. 지가 여태까지 한다고 막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더니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앞서가는 이야기다? 그 마치 기자들이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기자들이 막 알아서 합당을 추진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짜 안철수는 어제 한 말도 오늘 뒤집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는 완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슈레딩거의 안철수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들을 쏟아놓고선 그때그때 따라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합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네. 바이어스 들어간 그 여론조사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면 합당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아예. 합당을 하면은 지지율이 19.7%까지 오른다. 가장 많은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고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한 발 물러서면서 그냥 선거 연대 정도를 얘기한 거다. 거짓말을 하도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 피곤합니다. 웃기지도 않고 이제는. 그래서 선거 연대까지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안철수의 얘기에 대해서 아까 권성동 논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록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은 해야죠. 이게 진짜 안철수는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뭐 말만 하면은. 그리고 내가 출마하자 지지율이 드디어 올라가고 있다. 이 우리가 당시 지지율을 찾아가지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 수는 없고요. 아니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올라갔습니까? 네. 올라갔군요. 네, 5%에서 6%로. 대단합니다. 무려 20%는 올라갔어요. 20%. 대단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났네요. 1% 올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5에서 6이라 그러면 20%가 오른 겁니다. 그렇죠. 20%가 비율로는. 네, 1% 뭐지? 그 숫자, 그게 올라가. 네,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밥 6숟갈 먹나, 7숟갈 먹나, 뭐. 이거 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5숟갈, 6숟갈 20% 차입니다. 우리 하루 3끼 먹는데, 여기에 한 끼 더 먹으면, 우리 밥 먹는 양이 30% 증가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 어쨌든 간에 1% 올라서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보나 마나네, 그럼. 네, 해보나 마나. 지금 2달 남았어요. 네. 지금 10월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지금부터 슬슬 재밌어지는데요. 지지율 상승 예측은 오랜 경험에, 정체지 몇 년 됐냐? 지지율 상승은 오랜 경험에 의한 것이고, 대표가 당선되면 그때 한 단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문명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단식으로 오른다. 지지자들의 열망이 모였다가 빵 폭발하고 또 올랐다가 또 빵 폭발하고 이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물 끓는 점이 99도가 어쩌고. 그 얘기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때 이미 이렇게 빵 터지는 소리를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무슨 법령 높은 스님이 하시는 법어 같아요. 지지율 하락을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상승으로 해석하랴? 네, 상승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법륜스님하고 친하더니. 이게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급의 이야기인데요. 지지율 하락을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이라는 얘기인가? 안철수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네, 아주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사실이야. 네. 안철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야. 그냥 객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사실입니다. 세상 참 편하게 산다. 부럽다. 이렇게 될 거면 이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게. 네, 내 마음속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님 따라하기가 아니야. 안철수는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자기가 대통령이고 그냥 대통령으로서 용산 소방서도 가고 군 지휘체제도 점검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면 굳이 대통령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행복한데. 그러게. 계속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철학에서는 이런 걸 두고 관념론이라고.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생각이 나는데 이문열 소설 중에 무슨 황제를 위하여라는 소설이 있죠. 예, 그분은 그냥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황제예요. 대한제국의 황제인데 그렇죠. 실제로 막 내각도 임명하고 그랬던 그런 불운한 황제의 이야기인 그런 소설이 있었죠. 이문열보다 훨씬 더 유명한 건 세르반테스의 아, 돈키호테. 벌거벗은 임금이 생각도 나고 그러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깔깔대고 웃으면서도 이 안철수의 지금 이런 말들은 굉장히 깊은 문학적, 철학적 전통에 서 있어요. 그러네. 이거는 문학적으로 봐서는, 이게 낭만주의의 시초예요. 그러네. 아니, 돈키호테라든가. 돈키호테가 낭만주의의 시초 맞습니다. 그렇죠. 황제를 위하여도 마찬가지고, 그건 낭만주의의 복권인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루가 되도록 까였지. 가루가 되도록 까이죠. 그렇죠. 추미애 당대표 사태에다가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은 다들 착한가 봐.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또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래가 없는 정당이라서. 그까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하나 많아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꼴린 대로 해라. 그래서 안철수에게 자유도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근데 욕할 기운도 없다. 그 얘기를 사실 이상돈 의원이 똑같이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냥 뭐 지역위원회라고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한 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야, 근데 진짜 언론은 왜 안 까냐? 야, 언론이 이걸 어떻게 안 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민주당 모든 뉴스를 거기에다가 안철수 자리에 민주당 추미애를 집어넣어. 두 단어를 집어넣으면 정반대의 기사들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사를 까는 거가 많은데 저는 뭐 사실 한겨레 경향 이런 사람들 좋은 기사도 많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를 까는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밸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밸런스가 너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그 진보 진영 그 언론들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면은, 자, 민주당에 대해서 까는 기사 이번 주에 별로 안 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대해서 까는 기사를 낼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런 밸런스? 네. 진짜 참. 자, 패스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회군을 이게 결정한 게 아닌데, 슈레딩거 상태인데, 이게 중첩된 상태인데요. 네, 회군했냐, 안 했냐? 라고 단정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안철수에게 회군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군은 없습니다. 회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돌파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안철수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소위 말하는 그쪽 동네 말로 하는 정계 개편을 통한 인위적 수불리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도요, 지금 회군을 한 것처럼 말은 했는데, 안철수야 뭐 내일 다시 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을 던져놨으니까 유일한 쪽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통합포럼 통해서 많은 자가 아니지. 바당 의원들이 만나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라든가, 이제 뭐 주승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쿵짝을 맞추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와중에 기사가 하나 바로 우리 방송 중에 쏟아졌는데, 바당 합당이 11월 3일에 일어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앤뷰스에서. 뷰스앤뉴스. 자유당과 바른정당 말이죠. 네네. 국바당이 아니라 자바당.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가요? 합당은 아니지. 네. 그냥 바른정당 탈당파들, 김무성을 비롯한 그 탈당파들이 11월 3일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건 11월 3일 날 자유한국당 그걸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일단 인원이 7명에서 8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합당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합당이 아니지. 복당이죠. 복당이지. 복당. 네. 근데 다만 제가 이게 야당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했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갈급한 애들이다 하더라도 김무성, 최경환은 물러나야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복당 명분이 박근혜가 출당된다면이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눈이 낮고 자존심이 낮았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솔직히 마음속에서
그런 조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박근혜가 출당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구치소에 있는데. 맞아요. 예.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싶은데. 정치인들이 이제 명분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다음 그거 박근혜 출당에 설사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다른 거 만들면 되지 뭐. 그럼 보수 통합을 위해서. 네. 아니 주당들이 술 마시는데 핑계 대는 거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맞습니다. 저 예.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맞아요. 또 시작해가지고 저무도한 정권에 뭐 방송 장악을 독주를 막아야 막기 된다는 위해서. 둥 뭐 있잖아요. 명분은 그냥 그날 기분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보수가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다스가 누구 건지 궁금해서.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일 궁금했던 게 야권 정계 개편은 어디가 먼저 찢어지고 어떻게 찢어질까가 굉장히 저희도 궁금해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바른정당이 가장 구심력이 약하다. 그래서 세 가지로 쪼개지게 됐는데요. 자강파, 하태경, 유승민 등의 자강파들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고요. 네. 또 국민의당과 합당하려는 파가 존재하고 있고요. 7, 8명은 자유당으로 그러니까 복당을 하려는 세 가지로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이 아무런 구심력이 없는 정당이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유승민이 신기루 위에 서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한 게 우리가 바른정당 칭찬하고 가끔 가다가 또 유승민 칭찬하고 한 데는 자유당이 영원히 좀 찢어져 있기를 바래서인 것이지 당이 예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당을 보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게 진짜 처참할 정도로 저건 병신들이구나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40명이 나왔잖아. 네. 근데 20명이 이미 회군을 한 상태고 그렇죠. 네. 남아있는 잔당 20명 가운데 또 추가로 지금 되돌아가는 거고. 이 땅의 제대로 수구정당의 수준이라는 게 어. 네. 그냥 공천 정치 인생의 목표가 공천.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쟤들한테는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거. 그 사실 바른정당의 탄생 모든 당에는 뭐 역사에는 탄생 설화가 있기 마련인데 바른정당의 탄생 설화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네. 진짜 반기문이 들어오면 반기문을 반기문을 옹이하기 위해서. 옹이하여 네. 예. 선거를 갖다 제3지대. 촥촥촥 만들어서 승리한다. 이걸로 만든 정당 아닙니까? 왕년의 진짜. 친박연대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스스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이가 사실은 옛날에 그걸 한번 해봤잖아. 그렇죠. 경험이 있거든. 친박으로 출마했어요. 공천 탈락하고 친박으로 나가서 당선되고 다시 복당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친박에 이어 이번 친반으로 떴다가 정말 그러면은 그때 광을 팔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광팔이를 해보겠다고 나간 건데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때는 박근혜를 팔아서 배지를 달고 다시 되돌아왔던 거지. 이번엔 박근혜를 차려고 나갔고 다시 또 돌아오고. 네. 정말 한심한 수준이죠. 자바당 합당 이야기는 네, 이 이 정도로 정도로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아주 네. 파편화된다. 자, 마치 안드로이드 기종 같다. 세 조각으로 일단 네. 쪼개지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음. 자, 다시 안철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안철수가 지지율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잖아. 네, 어떤 네티즌께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모아주셨는데 각각의 말들을 들었을 때는 조금씩 짜증나고 말았는데 와,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특이점에 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가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요. 안철수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라고 구라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 속은 국민의당 백성들도 한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발언들을 한번 모아서 살펴보고요. 좀 한번 해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철수가 8월 6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출마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지율이 다시 오를 거다.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관심은 높아졌어요. 예, 관심이 높아졌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면 안적 아니에요. 그렇지. 안철수의 대적할 자는 그 누구인가? 안철수지 뭐. 그래서 지금 안철수의 통합 논의도 지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때 안철수는 대표적인 그리고 유일한 자강론자였어요. 나머지 후보들 민주당 합당파와 바른정당 합당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독자 생존파로 나와가지고 당대표로 당선이 된 게 안철수였는데 지금 와서는 계속 바당에 대해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거죠. 불을 피우다가 또 나중에 접으면 왜 그때 저 바당이랑 통합한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들이밀면 되고 뭐 통합을 하면 그때 독자한다고 했지 않았냐라고 하면 되고 야 너만 말 바꾸냐?
우리는 네가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다 들이밀 수도 있다. 그렇지. 예. 슈레딩어의 고양이가 니만 유리한 줄 아냐? 우리가 더 유리해. 그렇죠. 네. 예. 근데 거짓말하는 스타일이 점점 짜증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와 식사하면서 지금은 통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무슨 그 개소리야. 그래 좀 지금 통하지 마. 주승용도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데 마치 바른정당에서 우리가 아쉬워서 내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싹 다 뒤집었습니다. 그다음에 없어. 그러면 안철수가 회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슈레딩 겁니다. 예. 회군을 한 것과 안 한 그 사실이 미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관측을 해야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관측 시점에 늘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근거로 그 지역위원장들 사표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를 철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슈레딩거의 예, 사표인데요. 조직강화위원회, 네. 예. 조광특위. 조광특위를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사표는 철회했지만 지역위원장을 대폭 물갈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이 이해가 가면 인간이 아닌 거죠. 뇌세척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뇌세척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러고 저 국민의당에서 원외지구당 협의회 회장이 전수조사했다지 않습니까? 네. 전화 다 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표 낸 사람이 9명이라며. 3분의 2가 또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철수 이것도 얘기고. 역시 중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미래가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상태가. 근데 미래만 중첩되는 게 현재도 중첩이 되는데 도대체 저기 국당 지역위원장들은 사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진짜?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사퇴를 철회한다. 마음만 받겠다. 이거 진짜 재수없는데 이 재수없는 포인트가 오늘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놓고서도 안철수는 마치 여러분들의 충정은 알겠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겠다는데 내가 그거는 마음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각특위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물갈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저번에도 한번 네. 이렇게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그 서명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하기 직전에 네. 안철수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가짜 해서 서명 조작. 네, 가짜 서명 조작 이걸 해가지고 했더니만 누가 도대체 서명했다는 말이에요. 서명서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안철수가 끝까지 안 내놔놨죠. 그냥 그 안철수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명서를 보여주면 돼요. 네, 시간 끌립니다. 근데. 예. 근데 끝까지 안 보여. 지금도 못 봤어요. 두 번째 사건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역시 지역위원장들의 명의를 도용한 거죠. 네네. 그 지난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대표 선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를 지 마음대로 갖다 박아 넣는 것은 문서 위조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를 고소하면 이거는 형사 처벌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명이 없다. 그러면 안철수는 뭐 이런 싱거운 새끼가 다 있어요.